네, 반갑습니다. 휴먼 리스크 컨설턴트 최환규입니다. 저는 국내에 굉장히 유명한 보험회사에서 약 한 17년 정도 근무를 지금 하다가 퇴직을 하고 이제 심리학을 좀 공부를 하면서 프리랜서로 한 10여 년 정도 일을 지금 했습니다. 또 이제 2019년서부터 그 벤처 기업에서 한 4, 5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 벤처 기업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제가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제 나름대로 또 어떤 그 삶을 사는 게 저한테 이제 도움이 될 건가, 그 다음에 내가 평생 어떤 직업을 지금 해야지 제가 만족스러운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를 이제 고민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생각하는 그 제2의 선택지는 이제 보험에 대한 그 전문 지식을 갖추고 이제 세일즈를 지금 하려고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보험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게 된 부분들은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그 생명보험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쌓았던 지식, 그다음 이제 보험의 필요성, 이런 부분과 더불어 제가 이제 회사를 퇴직하고 난 다음에 주로 이제 했던 부분들이 그 갈등, 그다음 이제 스트레스에 대한 그 공부를 지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부분들을 같이 이제 접목을 지금 할 수 있으면 고객하고 저하고 이제 같이 그 어떤 그 지식과 그런 부분들을 다루면서 어떤 좀 삶에 대한 그런 좀 풍족한, 아니면 이제 좀 더 편안한, 그다음 이제 안전한 삶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게 이제 저한테는 제2의 그 직업으로 괜찮을 것 같아서 이제 그런 걸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그 인싸가 아니고 아싸기 때문에 뭐 남들 시선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뭐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만나는 사람들은 고객만 만나는 거지, 뭐 주변 사람들을 만나갖고 뭐 제가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 뭐 상품을 그렇게 강요하면서 판매할 이유도 없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제가 보험 상품 자체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도 이제 예전에 그 보험회사에 근무하면서 충분히 경험을 했지만, 보험 상품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보험 상품 자체는 비난할 그런 부분이 아닌데, 그 상품을 어떤 식으로 이제 포장해서 판매하는 사람 자체가 이제 좀 약간의 뭐 고객들한테 제대로 설명을 안 했다거나, 아니면 뭐 좀 과장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계속 유지되고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보험에 대한 이제 그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보험 상품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이기 때문에, 혹시나 제가 가능하다면 정말 이제 그런 인식들을 좀 깨면서 어떻게 하면 이제 고객하고 저하고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 저도 지금 고민하면서 이제 그 방법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처음에 보험회사에 입사한다고 했을 때 그 집사람은 뭐 괜찮았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이제 보험회사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면서 이제 보험회사를 안 다니면 안 되겠느냐 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보험 영업을 하러 간 게 아니라, 저도 이제 그 그룹에 공채로 입사를 한 다음에 이제 처음에 시스템지로 입사를 지금 했기 때문에 뭐 보험 영업하고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그 보험 영업에 대해서 그 부정적인 그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집을 살 때 보험회사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보험 대출을 받았는데, 그 1년인가 2년 후에 이제 대출금을 이제 갚았는데, 처음에 대출을 받으러 갔을 때 그 소장 그때 이제 그때는 뭐 지금은 다 지점이라고 부르는데, 그때는 이제 영업소였습니다. 영업소장하고 총무하고 이렇게 됐던 사람이 이전 후에 총무했던 사람이 소장으로 올라가고, 소장하던 사람이 이제 총무로 내려오는 약간 이상한 그 기형적인 구조, 이런 걸 보면서 어머니가 그 보험에 대해서 약간 좀 자기 재산을 털어 먹어야 된다 뭐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뭐 많은 분들이 경험을 했다시피, 그 우리나라 보험 산업의 주요 이제 그 판매 방법은 지인들을 찾아가서 약간의 강요가 섞인 이제 그런 영업을 지금 하다 보니까, 그 고객들은 자기가 원하는 그 상품을 사는 게 아니고, 자기가 원할 때 원하는 상품을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영업하시는 분이 원할 때 그 이제 그분들이 원하는 상품을 이제 구매를 해야 되는 그런 강요를 당하다 보니까,
돈을 내고도 본인들한테는 되게 이제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연속이 되다 보니까 아마 보험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인식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반대로 또 그렇게 강요를 지금 당해서 이제 억지로 구매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보험 사고가 일어나서 이제 굉장히 그 큰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긍정적인 면을 볼 건가, 이제 부정적인 면을 볼 건가, 이제 이 부분을 선택을 할 때 부정적인 면 대신에 이제 긍정적인 좀 면도 좀 균형 잡히게 그렇게 좀 바라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보험에 대한 인식도 좀 바뀌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제 제가 어릴 때 그 자동차 보험 관련해서 제가 어릴 때는 그 보험 산업 자체가 이제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동네에서 자동차를 한대 갖고 계신 분, 특히 이제 화물차 중심으로 이제 그때는 대부분 이제 갖고 계셨는데 자동차를 갖고 계신 분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근데 어쩌다 한번 이제 사고가 나면 그 집이 다 망하는 이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보험 자체가 굉장히 소중했는데 지금은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는 아무 거리낌 없이 그렇게 다 이렇게 가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다른 보험도 그 어떤 순기능도 분명히 지금 더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이 생각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처음에 그 보험회사를 이제 그만두고 난 다음에 집에서 잠깐 이제 쉬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고등학교 떠나면서 이제 처음 그 헤어졌던 동기가 반갑게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 그래서 무슨 일이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온양 온천 근처에 좋은 땅이 있다고 투자하라고 저한테 전화를 왔더라고요. 그래서 참 신기했던 게 그 친구하고 저하고 한 20년 정도 교류가 없었는데 어떻게 제 전화번호를 알고 제가 퇴직한 그 시점을 알고 전화했는지 참 그 굉장히 공교로운데 제가 이제 그 전화를 편안하게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그 제가 이제 그 좀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그 부동산 투자회사 사장을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하고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계속 이제 주기적으로 밥을 같이 먹으면서 이제 투자 회사가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뭐 이런 내용을 지금 알다 보니까 아 이제 이 친구가 하는 게 거의 그 사기에 가깝구나 이렇게 지금 내다보면서 그 제가 이제 그 친구하고 관계를 끊으면서까지 이제 투자를 만약에 안 했는데 만약에 제가 이제 그런 사전 정보 없이 아마 했으면 이 친구한테 이제 온양온천 쪽에 지금도 제 이름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제일 중요하게 이제 퇴직하시는 분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일단 여유를 좀 가지셔야 됩니다. 그 퇴직을 지금 하겠다 예상을 지금 하게 되면 사람이 되게 이제 심리적으로 쫓기는 그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걸 이제 스트레스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제 스트레스 상황이 되게 되면 그 이제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빨리 지금 내가 회사를 이제 퇴직을 하더라도 성공해서 그 회사하고 이제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들 같으면 내가 이제 정말 성공해서 이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내보내는 거에 대해서 되게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내가 이제 정말 제2의 인생을 살면서 내가 좀 성공해서 정말 다른 사람한테 자랑스러운 그런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 생각 자체가 어찌 보면 가장 실패로 이제 만들 수 있는 그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퇴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인생의 약간 이제 휴식기 아니면 휴정기, 이제 휴직기를 이제 갖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휴직기에서는 뭘 해야 되냐면 일단 멈춰야 됩니다. 모든 걸 내가 이제 미래를 아무리 이제 뭐 준비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멈추고 난 다음에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뭘 원했든지,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자원을 갖고 있었는지, 그 다음에 내 경험들, 과거의 내 경험들이 어떤 경험들이 있는지를 이제 좀 성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시간들을 잘 안 보내고 계십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사기꾼들이 꼬이기 쉬워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들도 많은 선배들이 이제 퇴직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 꿰매 넘어가서 자기가 어떤 걸 잘할 수 있는지, 자기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자기가 뭘 해야지 성공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 어떤 객관적인 그런 성찰이 없이 이제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많이 실패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 이제 한참 그런 이제 보이스피싱 이런 게 많을 때 제가 이제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그렇게 지금 그 땅의 투자 가치가 높으면 당신네들이 먼저 사지 뭘 그렇게 나한테까지 그렇게 시간 내서 권유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이제 그분들이 이제 전화를 계속 끊던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부동산을 투자를 지금 했을 때 정말 그 부동산에 투자 가치가 있으면 내가 다 해갖고 그 이익을 먹지 무슨 정말 저하고 뭐 평생 그 불할 친구도 아니고 정말 뭐 이렇게 뭘 나누는 그 어떤 친족 관계도 아닌 사람한테까지 그렇게 지금 그 판매를 지금 권유한다는 것 자체가 좀 다른 꿍꿍이 속이 있지 않을까요? 그 제가 예전에 이제 그 혼자 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이스피싱 자체가 이제 없을 때 어떤 문자를 받았었냐면 통장을 빌려달라고 지금 통장 빌려주면 이제 뭐 100만 원과 200만 원 주겠다 이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그때는 이제 그거를 뭐 어떤 보이스피싱 간다는 얘기가 없을 때니까 제가 이제 그때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야, 내가 세상에 공짜가 없는데 내가 이 통장을 빌려갖고 저 사람들이 뭔가 지금 분명히 이익을 남길 텐데 내가 지금 이거 빌려줘갖고 나한테까지 혹시나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제 이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이제 참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6개월이가 1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부터 보이스피싱 그 범죄가 이제 굉장히 지금 많이 그 신문에 보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지금 그 몇백만 원 때문에 이제 그 통장을 빌려주기 시작했으면 지금쯤 저도 이제 전과자 이름으로 올라갔겠죠.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한 1년 정도 또 지나니까 그 자기네가 이제 그 술을 파는데 뭐 주류 관련해서 이제 그 세금 계산서가 필요하니까 통장을 빌려달라 이런 문제가 또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도 이제 제가 넘어가지 않았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넘어가기 시작하면 정말 이제 그 더 이상 그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정말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이제 요 하나만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면 사람을 지금 거를 때도 굉장히 지금 좀 좋은 판단 기준이 될 수가 있는 게 많은 사람들이 퇴직자한테 접근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얻을 수 있는 거는 그 퇴직자가 가지고 있는 퇴직금 자체에 이제 그 굉장히 그 많은 초점을 지금 맞추고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당신 뭔가 성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분들이 이제 대부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내가 그 분야의 경험도 없고 자격증도 없고 기술도 없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성공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쉽게 성공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일수록 경계를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업종을 택하실 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결과를 보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음식점이 굉장히 지금 성공한 음식점이 있다. 그럼 이제 그 음식점이 하고 있는 업종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그 업종에 성공하기까지는 10년, 20년 동안 엄청나게 힘든 과정을 거치신 분들입니다. 그럼 보통 사람들은 이 과정, 그 힘든 과정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성공한 결과만 보기 때문에 나도 이제 쉽게 성공할 수 있겠다. 이렇게 지금 그 생각을 하고 그 업종을 선택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제 그렇게 할수록 그 실패에 가깝다. 그래서 성공을 보지 말고 결과를 보지 말고 그 과정을 지금 보시라고 이제 이렇게 저는 이제 좀 충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친구는 고등학교 동기들하고 다 연이 이제 끊어진 거죠. 더 이상 뭐 이제 같이 있는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더 이상 연락할 이유도 없고 그 친구의 행태를 다른 친구들한테 이제 전달하진 않았습니다. 분명히 이제 그 친구도 뭔가 나름대로 좀 급박한 상황이 있었겠죠. 우스갯소리로 우리 남자들이 새 여자 말만 들으면 실패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어머니, 배우자, 그다음에 내비게이션 이렇게 이제 새 여자 말을 잘 들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쩌면 이제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꿈을 쫓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여자들보다 이제 그 꿈을 쫓는 그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남자들보다 여성분들이 훨씬 더 현실적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이제 MBTI로 따지면 N하고 S가 지금 같이 이제 협력을 하게 되면 숲도 보고 이제 나무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현실에 잘 대응하기 쉬운데 보통 이제 제가 주변에서 보는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여자들은 사사건건 반대를 한다. 이런 논리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 배우자들하고 상의를 지금 안 하는 그러니까 일을 벌려놓고 이제 배우자한테 상의를 지금 하는 상황이 그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나름대로 이제 그게 성공하면 괜찮은데 이제 실패를 하게 되면 경제적인 곤란에 빠질 수도 있고 그다음 이제 배우자가 다시 이제 그 남편이 하는 직업에 이제 같이 동참을 해야 하면서 이제 생활 자체가
어려워지는, 그 애들을 돌볼 수 있는, 아니면 이제 그 아이들도 같이 이제 어쩌면 이제 약간의 그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부부싸움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좀 충분하게 상의를 지금 하면서 같이 이제 다양한 시각에서 이 사업이 이제 성공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이렇게 지금 하는 게 적정한 투자인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판단을 지금 받아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기꾼들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방지책도 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사기를 목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내가 지금 좋은 어떤 전문가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제가 지금 만약에 이제 이 사람 말만 듣고 그 사람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집사람한테 예를 들어 이제 제가 상의를 하면서 저 사람 얘기가 이제 이런 분야의 전문가를 소개를 해준다고 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집사람이 가지고 있는 풀 중에서도 이런 분야의 전문가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교차 검증을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생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가족들한테 좀 상황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가족들한테 이제 좀 동의를 해야 되는 게, 예를 들어 제가 만약에 이제 책을 쓰더라도 한 1년 정도 이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1년 동안은 경제적인 활동도 제대로 이제 못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제가 만약에 책을 쓰려고 산에 들어갔다. 그러면 그 생활은 가족들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의 이제 가족들이 어떤 그 희생이라든가 불편을 감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충분하게 이제 동의를 한 상태에서 제가 책을 쓰게 되면 책에만 집중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동의 없이 만약에 제가 집에 들어갈 때마다 그 책 돈 얼마나 남는다고 책 쓰느라고 지금 가족들의 희생을 강요하느냐 이런 이제 비난을 들으면, 제가 사실은 어떤 책을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책에 대한 어떤 그 애정도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사업에 실패할 가능성이 이제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가족들이 충분하게 이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뭔가 새로운 삶을 이제 시작하는 게 좋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는 이제 여기 이 채널에 나온 목적 자체가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실패합니다, 이제 이 말을 지금 해드리려고 나왔는데, 아까 오늘 아침에 이제 여기 나오면서 집사람이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처럼 하면 이제 실패하니까 당신 얘기를 제대로 이제 진솔하게 채널 나가서 이제 말씀을 해 주라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회사를 다닐 때부터 이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집사람하고 별로 상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집사람도 이제 직장이 있다 보니까 서로 이제 각자 서로 이제 급여에는 터치를 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저도 충분하게 이제 낭비적인 그런, 그냥 쉽게 얘기하면 불필요한 부분에 이제 돈을 쓰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제 노후를 위한 이 자금 마련에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실패한 거랑 마찬가지였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벤처 기업에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집사람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투자는 하지 마라. 제가 가서 충분하게 제 지식이라든가 이런 노력은 하더라도 투자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도 이제 투자를 이제 하다 보니까 그 투자가 결국은 이제 실패로 돌아갔고, 그게 이제 결국은 집사람한테 이게 비난을 듣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되었고, 또 그 투자로 인해서 이제 저하고 같이 이제 했던 선배하고 어떤 인간관계도 이제 좀 끊어지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가족들이 동의를 지금 한 상태에서,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그런 같이 이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되는 거죠. 이제 실패 경험이든지 성공 경험이든지. 그런데 가족들의 동의 없이 제가 이제 뭔가를 의사결정을 지금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성공을 하면 괜찮은데, 성공보다는 실패할 가능성이 많은데, 이제 실패를 하게 되면 모든 건 다 제가 감내를 지금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패를 하고 나게 되면 제가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족들이 저를 어떻게 대할까요? 그러면 저하고 이제 가족들 사이에는 이 거리감이 생기는 거고, 이제 심한 경우에 이제 이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도 발생하기 때문에 가족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어떤 의사결정은 하지 마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제 퇴직자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퇴직자가 이제 지금 가족들한테 대우를 받는 건 월급을 받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일단 내 역할이 이제 퇴직 전의 역할하고 퇴직 후의 역할이 어떤 식으로 이제 바뀌는가,
가족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원하는가, 이제 이런 역할 변화에 대해서 한번 잘 성찰을 지금 해보시라고 이제 제가 권해드리는 게, 우리가 이제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이 삼식이 뭐 하여튼 뭐 그런 이제 그게 있는데, 예를 들어 직장 다닐 때는 이제 가족이 그 배우자 입장에서 보면 뭐 식사를 차리거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분이 줄었는데, 삼시세끼 이제 그 얻어 먹는 거에 대해서 무조건 감사하면서 먹는 게 아니라 또 불평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배우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이게 이제 그 좀 관계가 틀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정말 얼마나 지금 힘들게 이렇게 식사를 차리는 거지도 모르고 지금 그냥 불평만 한다.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하는 얘기가, 그럼 네가 해봐라. 이렇게 이제 나올 가능성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면 뭐 내가 이제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 가족 입장에서 보면 아무런 이제 사실은 좀 그 쓸모없는 사람들이 자리를 한 자리 차지하면서 이제 감나라 배나라 이제 이런 잔소리꾼이 되는데,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제가 요리를 시작한 게 몇 년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인터넷만 보고 뭐 이렇게 따라 하다 보니까 그래도 제가 이제 좀 요리에 꽝손은 아닌지 하여튼 평타는 쳤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욕심이 나서 내일 배운 카드로 요리 학원을 다니기 시작을 하면서 조금 이제 메뉴가 어떤 그 약간의 다양화됐는데, 어떤 내가 이제 역할이 그 직장인에서 집에 있는 시간이 늘게 되면 이제 가사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좀 늘려야 된다. 이제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정말 이제 권하고 싶은 건, 저는 이제 가족 상담을 한번 같이 받아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직장을 다니는 동안에는 이제 가족들하고 사실은 접촉할 수 있는 그 시간 자체가 이제 별로 없다 보니까 이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여력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직장에 있는 시간만큼 이제 그 만약에 이제 가정의 그 시간을 함께 한다고 하면, 어지간한 경우에는 사람들하고 이제 그 좀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역할 변화에 따라서 그 가족들 전체가 이제 같이 모여갖고 그 서로 이제 대화를 하면서 아빠한테 어떤 걸 기대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아빠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그 아이들하고 아니면 배우자하고 같이 충분하게, 그건 이제 꼭 남성만 아니라 여성분도 이제 퇴직하는 분도 계시니까 같이 이제 그런 시간들을 갖는 이제 그런 기회를 갖는다고 하면 훨씬 더 그 안정된 이제 그런 퇴직 생활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상담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됩니다.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상담이라고 지금 하는 건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고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지금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살기 위한, 그러니까 지금보다 나은 삶을 위한 어떤 그 서로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상담사라고 역할을 지금 이제 그 상담사의 본연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인식을 하시고 한번 그런 기회를 갖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대기업에 다니셨던 분들은 뭔가 그 대기업 나름대로 어떤 그 대기업 다닌 사람만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뭔가 남한테 보여도 멋지게 보이고 해도 크게 해야 되고 이제 이런 뭔가 강박이 좀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 것이 아니라 그 대기업 오너의 것이지 여러분들 자체가 지금 대기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걸 이제 잘 객관적으로 평가를 지금 한 다음에 이제 시작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이제 경제적인 부분이고 하나는 이제 생활 양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경제적인 부분이라고 지금 하는 건 정말 이제 차분하게 자기가 충분하게 은퇴 후의 삶이 어떤 식으로 이제 하기 위해서 내가 돈을 얼마 정도 여유 자금이 있어야지 된다고 이제 예상을 하고 이제 그 충분한 자금을 지금 모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서 약간 이제 그 좀 벗어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상당 부분 많으시거든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한 달에 이제 400만 원 벌던 사람이 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200만 원 벌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자, 그럼 이제 400만 원에서 생활 수준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 떨어뜨리는 만큼 이제 가족들한테 불편을 강요를 지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가족들 입장에서는 아빠의 어떤 퇴직으로 해서 내가 지금 불편을 감내해야 된다, 이런 불만이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빠가 이제 충분하게 그 불만을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가족들한테 그거에 충분한 도움을 준다고 생각을 하면 그나마 좀 감내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아이들한테 잔소리를 하고 그다음 물 떠와라, 텔레비전 뭐 해라 이런 잔소리를 지금 하기 시작하면 아빠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지금 잘 메고 나가실 건지 그거는 퇴직하기 전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퇴직이 지금 예상돼 있다고 하면 충분하게 가족들하고 이제 상의를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급작스러운 퇴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구조조정이라든가 아니면 뭐 내가 이제 몸이 안 좋아갖고 퇴직을 지금 해야 된다고 하면 아까 제가 휴식기를 가지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그게 이제 뭐 한 달, 일주일 뭐 아니면 하루라도 좀 가족들하고 얘기를 좀 진솔하게 아빠 상황이 이러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런 부분들을 좀 대화하는 시간들을 좀 가지면 어떨까 그렇게 이제 권해드립니다. 이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성격 차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 텔레비전 이렇게 뭐 언론에 보도되는 연예인들이 대부분 이제 얘기하는 게 뭐 성격 차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성격 차이가 이혼의 원인이라고 하면 반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성격이 같은 사람이 있어야지 된다고 하는 가정이 성립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성격은 다 다릅니다. 근데 다른 사람끼리 만나갖고 지금 결혼을 할 때, 그럼 이제 예를 들어 성격 다 다른데, 그럼 결혼할 때는 성격 차이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건 어떤 그 결혼 사유는 되고, 그게 그 성격 차이 때문에 다시 이혼한다는 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지금 그 밑에 이제 따져보면 어떤 그 이혼 사유가 성격 말고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를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 이혼 소송을 낸 사람을 이제 화해를 시킨 경우가 있었는데, 그 남편이 이혼 소송을 낸 사유가 뭐냐면 아침에 밥을 안 차려준다는 거였습니다. 아침에 밥을 안 차려준다고 이제 서로 이제 그거가 이제 발단이 돼갖고 그 이혼을 지금 하게 됐는데 이혼을 지금 이제 다시 화해를 하고 두 분이 그냥 그 이혼 소송을 취소를 하게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자들이 아침밥을 먹는 그러니까 아침밥을 차려준다는 거 부인이 이제 남자한테 아침밥을 차려준다는 게 남자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제가 이제 다시 그 부부를 모아갖고 잘 설명을 지금 해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부인이, 내가 지금 그 상황, 그러니까 남편이 생각하는 그 속마음까지 이해를 지금 못했다.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좀 오해를 풀고 다시 한번 이제 잘 살아보겠다고 이제 그렇게 화해를 한 케이스가 있는데 그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말로 나온 이 말에는 어떤 그 담긴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담긴 뜻을 이해를 지금 하게 되면 그 서로가 이제 잘 이해를 하면서 이제 살게 되는데 요 말로만 지금 요 나오는 입으로 나오는 말에만 지금 집중을 하게 되면 상대방하고 이제 트러블이 생길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을 때 어떤 의도로 했는지 이 속마음을 알아차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속마음을 알아차리기까지 이 그 커뮤니케이션 자체에 대한 어떤 그 이해가 좀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좀 알아차리지 못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가족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라고 지금 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속마음까지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한번 좀 해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이제 권해드리는 겁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아빠가 니네 때문에 이제 이런 말은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무슨 말이냐 하니까 예를 들어서 아빠가 이제 직장에서 잘 나갈 때도 있을 거고 이제 뭐 좀 힘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빠가 잘 나갈 때 내가 지금 당신 덕분에 승진해서 너희가 정말 이게 니네 역할에 잘 그 집중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니네를 잘하는 모습 보니까 아빠가 너무 지금 반갑고 힘이 나서 내가 아빠가 이렇게 승진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충분하게 그것도 이제 당연하게 가족들한테 감사한 사람이 아빠가 이제 이렇게 힘들다고 하면 가족들이 지금 감내를 할 수가 있는데 많은 경우에 이런 어떤 그 감사했을 때는 가장이 잘나서 아니면 이제 부모가 잘나서 지금 이렇게 승진했다고 생각을 여기다가 좀 힘들 때 그걸 이제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기 시작하면 가족들 입장에서는 그걸 수용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뭐 엄마도 마찬가지고 아빠도 마찬가지고 이제 직장을 퇴직을 하고 아니면 뭐 직장을 이제 그만두면서 정작 불편한 사람들은 이제 아이들인데 그 탓을 이제 아이들 탓으로 돌리게 되면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내가 지금 엄마 아빠한테 낳아달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당신들이 지금 원해서 나를 낳아놓고 나한테 지금 이렇게 비난을 하게 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불만이 이제 털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뜩이나 지금 이 자기 일에 대해서 이제 집중이 안 되는데 가족하고 이렇게 불화가 생기게 되면 더 집중력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더 실패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게 이제 비즈니스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가족이 굉장히 이제 화목하고 이제 좀 힘들더라도 가족이 충분하게 지금 우리는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지금 잠깐 이제 어려운 상황이라도 이 시기만 넘어가면 우리가 이제 다시 이제 그 정상적인 어떤 그 궤도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가족의 응원을 받으면서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어떤 그 사업장에 출근을 하게 되면 고객을 만나더라도 정말 그 고객을 따뜻하게 이제 대할 수가 있는데, 가족으로부터 응원이 아니라 가족으로부터 굉장히 지금 서로 이제 불만을 많이 이렇게 품은 상태에서 고객을 만나게 되면 그 부정적인 어떤 그 감정, 부정적인 이 분위기가 그대로 이제 고객한테 전달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고객 입장에서 보면 정말 그 사람이 어떤 그 독보적인, 그러니까 다른 데서 구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품이라든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 사람하고 거래를 계속 하겠지만, 그렇지 않게 되면 내가 지금 굳이 돈을 쓰면서 이렇게 불편한 분위기를 느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가족들의 응원을 지금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이제 사업도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제가 안타까운 후배 그 얘기를 좀 하면, 제가 이제 그 대기업 감사팀에 있을 때, 저하고 이제 굉장히 친하게 지내던 후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그 관행상 그 감사팀이 이제 5명이 한 팀이 돼갖고 이제 그 감사 대상 기관으로 가게 되면 보통 이제 지방을 갈 때 어떻게 하냐면 아침에 같이 일어나서 같이 숙소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8시에 그 숙소 입구에서 만나갖고 그 다음에 같이 식당으로 이동해서 같이 아침밥을 먹고 그 다음에 같이 이동해서 이제 그 피감 그 감사 대상 기관으로 이동하는 게 이제 그 관행이었습니다. 근데 이 후배가 사실은 이제 아침잠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숙소에서 항상 그 이제 한 5분, 10분 이렇게 이제 기다리게 만드는, 그러다 보니까 이 선배들이 이 후배를 계속 이제 비난을 하는 겁니다. 아침잠이 늦고 뭐 게으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제 감사팀에 있을 때는 감사를 얼마나 지금 잘 하는지 이게 포인트가 돼야 되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 이게 아침잠이 많다고 이게 이제 모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다 보니까 이제 무능력자로 아니면 성의가 없는 사람으로 평가가 이제 됐는데, 제가 이 친구가 얼마나 지금 노력을 하는지 그 이제 알게 됐던 게, 제주도로 이제 같이 둘이 감사를 같이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그 비행기에서 이제 보면 짐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그냥 무사히 통과가 됐는데 이 친구만 짐을 이제 풀어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방을 열었는데 이만한 괴종시계가 3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휴대폰 하나 갖고는 지금 안 되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제 괴종시계를 갖다 놓고 그 아침에 일어나려고 그렇게 지금 노력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 노력을 저만 안 거죠. 그 친구가 아침에 일어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 친구가 아침잠이 많아갖고 이제 회사에서 쫓겨났다고 이렇게 지금 만약에 이제 그 평가를 받게 되면, 그 친구는 아침잠이 어떻게 하면 내가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날 수 있을까, 이제 이렇게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침에 일찍만 일어날 수 있으면 성공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이제 가정이 성립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친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되면 생활 리듬이 깨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아침엔 조금 늦잠을 자더라도 그 후에 지금 오후부터 이제 밤늦게까지는 훨씬 더 다른 사람보다 생활 리듬이 훨씬 더 뭔가 깨어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활 리듬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으면 훨씬 더 성공할 가능성이 많은데, 워낙 이제 오랫동안 피드백을 받아갖고 아침 일찍만 일어날 수 있으면 내가 지금 훨씬 더 지금보다 나은 어떤 그 성공 경험을 했을 텐데,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게 되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찾게 되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죠, 상황이. 그래서 이제 제가 자기 강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을 지금 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생활을 하셨던 간에 과거의 경험들이 충분히 쌓여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못했던 부분이 아니라 내가 잘했던 부분도 먼저 지금 찾아보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못했던 부분들은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지금 메꿀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말을 못하게 되면,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지금 촬영을 하신다고 하면, 말을 못하게 되면 말을 잘하는 사람을 내 파트너로 지금 같이 지금 하게 되면 훨씬 더 이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경쟁력 있는 유튜브를 지금 채널을 개설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내가 지금 강점이 뭐고 그다음에 내가 보완할 점이 뭔지를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파악을 할 수 있으면 분명히 이제 보완할 방법도 찾을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강점보다는 내가 지금 보완할 부분에만 집중을 하기 시작하면 이 강점을 살리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먼저 이제 찾아보셔야 되는데 아까 제가 이제 객관적으로 그 여러분들이 평생 할 수 있는 그 멘토를 찾아보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던 이유 자체가 그 멘토들은 그걸 충분히 잘 해줄 수 있는 분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한테는 조금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이제 그런 쪽 찾게 되면 이제 성공할 수가 있다. 그다음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객관적으로 이제 하게 되면 어떤 부분이냐면 이게 이제 긍정심리학에서는 강점하고 단점을 지금 어떤 식으로 구분하냐면 강점은 여러분들이 잘 기능하고 있는 부분, 기능하고 있는 그걸 이제 강점이라고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단점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어떤 그 재능을 갖고 있는데 경험이 없거나 뭐 다른 이유로 이제 기능하지 못하는 부분을 이제 단점이라고 지금 그렇게 정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역할을 지금 할 때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경험이 없으신 건지 아예 능력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능력을 지금 이제 잘 발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강점을 먼저 어떤 식으로 지금 활용할 수 있을 건지부터 먼저 그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달변가가 있고 달변가가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달변가가 뭐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달변가가 훨씬 더 세일즈를 잘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지금 하실 텐데 꼭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진솔하게 지금 상대방한테 접근할 수 있느냐가 더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달변가를 좋아하는 고객은 달변가한테 찾아가는 내 고객이 아니고 달변가한테 필요한 고객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의 진솔한 모습을 찾아주는 고객은 진정한 내 고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고객이 다 내 고객이라고 하게 되면 답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내 객관적인 모습을 좋아하고, 그렇게 고객이 나를 지금 먼저 찾아주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나를 지금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뭐냐 하면 나의 강점, 이걸 먼저 자꾸 이제 찾다 보면 끊임없이 지금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나한테 정말 이렇게 강점이 많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확신이 들 때 이제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되면 그게 이제 자신감으로 표출이 되기 때문에 뭔가 사업을 하더라도 아니면 고객을 만나더라도 훨씬 더 강점이 있는,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그 다음에 이제 경쟁력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먼저 나를 지금 먼저 성찰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나의 강점, 그 다음에 나의 자원, 내 경험, 그 경험 중에는 이제 실패한 경험, 성공한 경험이 있는데 그 경험 자체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저도 마찬가지였고 이렇게 결과를 보시게 되면 과정은 개판인데 결과가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직장에서 승진한 사람 중에는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승진한 사람도 있지만 이걸 잘해서 지금 승진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의 경쟁력은 이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걸로 지금 과연 이제 은퇴 후에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이거의 대상이 없어지는 순간 이제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는 그 무능력가 될 수가 있는데 정말 내가 설사 이제 승진은 좀 늦었지만 정말 나름대로 내가 열심히 노력을 했다. 그 다음에 동료를 도와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고 내 능력을 기르는데 열심히 노력을 했다.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 설사 뭐 승진이 조금 밀렸었더라도 다시 나오게 되면 내가 지금 과거에 했던 경험, 그 다음에 이런 결과들이 훨씬 더 그 다른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충분하게 밑거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한테 좀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자신이 살아왔던 그 과거 경험에 대해서 좀 자부심을 가지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지금 며칠 전에 제가 이제 보험 영업을 시작을 하느라고 이제 사무실에 가서 이제 저도 이제 자격증 준비하는 게 있어갖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같이 이제 영업하시는 분들이 같이 밥을 먹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점심을 먹으면서 영업을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하십니까? 이렇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 첫 마디가
지금 이 꼴로는 영업이 안 된다. 그래서 머리를 염색을 하고, 그 다음에 옷도 뭐 다른 걸로 바꿔 입고 뭐 이렇게 해야지 고객이 너를 만나줄 거다. 그래서 이제 그 다른 한 분, 여자분도 있었는데, 본인이 이제 이분한테도 지금 파마 머리를 생머리로 바꿔야지 아마 고객이 만나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게 제 몰골이 되게 이제 걱정되시는 보다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말았는데, 이제 그분 입장에서 보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지금 영업을 하려고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경험이 없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외모를 가지고 이렇게 지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어떤 그 사람이라고 지금 그 상품을 판매하고 아니면 뭔가를 하는데 이 흰머리가 그렇게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 그러다 그런 식으로 이제 저한테 이게 흰머리를 지금 검은 머리로 바꾸면 영업이 잘 된다고 이제 조언을 해갖고 제가 이제 그분 말대로 이제 들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흰머리를 검은 머리로 바꿨는데 영업이 안 된다. 자, 그럼 제가 지금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겉모습보다는 정말 이게 자기 어떤 내면에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그 사람이 어떤 경쟁력이 있고 어떤 열정이 있고 그 열정을 어떤 식으로 녹여서 사업을 해야지 성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객관적으로 그분들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멘토가 굉장히 중요하다. 아까 제 경험하고도 이제 조금 연관이 되는데, 자, 내가 이제 이거 하는 사람한테 질렸다. 이런 그 사람 질렸다 그러면 이런 사람을 안 보는 뭔가를 지금 직업을 선택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시거든요. 이게 이제 뭐 적당한 비유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만났던 이혼한 부부 중에서 이제 여자가 2번 이혼을 했는데 이 2번 다 이혼한 이유가 남편의 폭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이혼을 했을 때 이제 남편 폭행을 지금 때문에 이혼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여자가 찾았던 이유, 그 두 번째 결혼 상대는 절대로 나를 때리지 않을 사람이다. 이제 이런 딱 목표 의식을 가지고 이제 배우자를 찾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배우자로 찾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 종교 기관에 굉장히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사람은 내가 이제 저 사람하고 결혼해도 저 사람은 나를 때리지 않을 거다. 그렇게 이제 확신을 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이제 몇 년 후에 다시 이 사람하고 이제 이혼을 지금 하게 됐는데, 결국은 이제 이 사람이 이혼한 이유가 남편 폭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이 첫 번째 그 남편하고 이혼했을 때 왜 남편이 나를 때릴까? 이제 그 이유를 지금 파악을 해서, 이제 원래 남편이 좀 이상한 사람이어서 나를 지금 때렸다고 하면 물론 이제 이 사람이 자기의 어떤 행동을 지금 교정할 이유가 없겠지만, 이 사람이 어떤 그 말이나 행동 자체가 상대방을 자극을 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제 폭행을 불렀다고 하면 상대방을 탓할 게 아니라 나의 말과 행동하는 방법을 지금 변경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처럼 아까 이제 제가 휴식기, 휴전기, 휴식기를 가지라고 지금 했던 이유 자체가, 과거에 내가 어떤 행동이 나를 성공하게 만들었고 나의 어떤 행동이 실패하게 만들었다고 했을 때 그 실패하게 했던 그 행동 패턴 자체가 이제 반복될 가능성이 있을 때는 그걸 수정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정을 지금 시간을 갖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방법을 충분하게 내가 지금 부족한 점을 메우고 이렇게 지금 한 다음에 시작을 하게 되면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생각을 지금 안 하게 되면 어떤 이거하고 이제 내가 이렇게 정말 이런 게 싫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이 모이는 업종은 무조건 이제 피하려고 선택을 지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창업을 할 때는 업종을 지금 피하게 되고, 아니면 이제 재취업을 할 때는 그런 사람이 모이는 어떤 그런 회사를 지금 선택을 하게 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사람은 새로 만날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와 똑같은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사람을 싫어하는 이유가 정말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떤 그 해로운 해코지를 했기 때문에 내가 피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예를 들어 이렇게 성찰을 하다 보면 나한테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히 이제 그 문제를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정말 이 사람 문제 한 사람만의 문제라고 하면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을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는데, 만약에 이제 자신한테 어떤 그 사람을 잘못한 판단 때문에 이제 그 사람하고 관계가 좀 껄끄러워지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하면
내가 이제 어느 정도 행동을 지금 수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먼저 그 부분을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지금 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왜 자신감을 가지라고 하냐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음식점을 갔을 때 주방장이 제가 음식을 잘합니다. 이런 음식 주방장을 만났을 때 고객의 태도하고 저는 음식을 잘 만들지 못하는데 하여튼 뭐 어쨌든 제가 그냥 만들어 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자신 없는 태도를 지금 보일 때 그 사람들의 기대치가 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설사 지금 자신감이 없이 이제 제 음식 맛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은 똑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정말 음식이 맛이 없을 수 있다고 지금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게, 음식점에서 성공을 지금 하는 요인이 반드시 맛 때문인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분위기가 좋아서 지금 음식이 잘 되는 집도 있고, 정말 음식 맛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 주인의 어떤 그 친화력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잘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성공 요소가 다양한 성공 요소가 있는데, 내가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나의 강점을 찾아서 그걸 지금 자신감 있게 밖으로 이제 표현하느냐가 성공할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름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지금 강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지금 어떤 그 특정 분야에 굉장히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만약에 이렇게 지금 했다고 쳤을 때, 저를 잘 아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저 사람이 정말 지금 그동안 자기 분야에 정말 전문 지식을 쌓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다고 지금 인정을 하겠지만,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지금 과거에 어떤 식으로 얼마나 지금 많은 시간을 막 갈등이나 스트레스 이런 부분에 쏟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거 제가 잘 모릅니다 이렇게 하면 그걸 진짜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부족하더라도 정말 제가 어떤 좀 자신감 있게 그렇게 얘기를 좀 했을 때 어떤 좀 부족한 점마저도 다른 매력으로 좀 이렇게 보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자신감이 있을 때 사람들 표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나를 지금 맞이하는 사람들은 내 표정에서 긍정적인 지금 밝은 표정을 지금 보기를 원하지, 찡그린 표정을 보기를 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내면에서부터 쭉 올라오는 그런 에너지가 그 표정을 만들고, 그 밝은 표정이 성공으로 지금 이끌어지는 그 어떤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꼰대라고 지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상당히 이제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 제가 이제 만약에 대기업에서 뭐 굉장히 큰 일을 했다. 그리고 퇴직을 했다. 그래서 난 대기업 출신이야. 예를 들어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모르는 사람한테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자, 그럼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은 그래서 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그 허세를 부리면 부릴수록 상대방으로부터 이제 그러니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퇴직을 하는 순간 나는 제2의 인생을 사는 초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럼 이제 뭐 나이가 젊은 사람, 그 다음 이제 뭐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으로부터도 내가 지금 도움을 좀 청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자세를 낮추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도 굉장히 좀 중요한 정보들을 많이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겸손하라고 지금 하는 건 좀 자세를 낮추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어떤 그 사람보다 우위에 있다고 하는 부분들을 낮추고, 정말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도움이라도 받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지금 제가 이제 겸손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그 사업을 하던 선배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이제 그 기업을 이렇게 세울 때 굉장히 이제 유망한 투자자가 계셨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 분야에서는 굉장히 이제 성공하신 분인데, 학력이 초등학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자수성가하신 분이죠. 근데 이제 제 선배가 이 회장님을 되게 깔봤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만났을 때 이제 되게 건방지게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해갖고 이제 회장으로부터 완전히 이제 이게 이제 좀 서로 이제 경멸하는 그런 사이가 됐는데, 이게 이제 한 2년쯤 지나갖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이 선배가 그 회장님한테 도움을 지금 좀 달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기한테 투자를 해달라고 하는 구구절절
메시지를 엄청나게 지금 보냈는데 결국 이제 뭐 거절을 당했는데 그 거절 당한 게 싼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선배가 초창기에 겸손하게 그 회장님한테 이제 좀 도움을 요청한다. 정말 당신의 어떤 그 발자취를 나는 정말 이제 좀 따르고 싶다. 뭐 이렇게 지금 겸손하게 지금 대했다고 하면 지금하고 상황이 많이 달라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이제 그 선배한테 굉장히 배신감을 느끼는 게 제가 그 회장님한테 저희 회사에 투자를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기 위해서 제가 그 회사에 굉장히 지금 많은 그 정성을 쏟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루 종일 그 회사에 그 사람들하고 면담을 한 다음에 그 면담 결과 보고서도 이제 그 회장님한테 드리고 뭐 그런 정도로 지금 했는데 그 선배의 어떤 그 겸손하지 못한 태도 그게 이제 그런 사업의 실패를 지금 불렀거든요.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맨날 그 얘기를 하는 게 자기가 굉장히 지금 대기업 그룹사에서 임원만 10년을 했다. 뭐 그렇게 얘기를 자랑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벤처기업에서 대기업 인원 10년하고 지금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겸손하지 못할수록 실패를 스스로 이제 자초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부모가 이제 뭐 다가오는 뭐 성탄절이든지 아니면 이제 뭐 새 선물로 굉장히 이제 그 좋은 새 옷을 사줬다고 이제 신발부터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이제 새롭게 이제 옷을 사줬는데 중간에서 이제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 옷을 다 뺏기고 이게 이제 넉마로 지금 이렇게 그 옷을 다 뺏겼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심정하고 비슷할 수 있을 텐데 특히 이제 이게 그 허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 대기업 출신들이 더 크게 이제 느끼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사무실도 반듯하고 의자도 이제 푹신하고 뭐 아니면 이제 후배들도 부하 직원들도 한 뭐 10대 명 있어고 내가 지금 야 물떠봐 커피 타 뭐 이렇게 좀 하다가 이게 다 퇴직을 하는 순간 자기가 가진 모든 걸 다 이제 회사에 남겨놓고 이제 맨몸만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겉옷을 다 이렇게 발가벗기고 그냥 그 맨몸으로만 지금 이렇게 어쩌면 이제 허허벌판에 아니면 뭐 해수욕장에 그렇게 지금 서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다 보니까 그 상황에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지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작용을 할 텐데 이게 이제 퇴직을 지금 하는 순간에 내게 아닌 건 다 놓고 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한번 명함을 한번 꺼내 보시겠습니까? 명함을 꺼낸 다음에 자기 게 아닌 건 한번 다 지워 보세요. 아마 그 명함에 자기 이름 빼놓고는 아무것도 지금 남는 게 없을 겁니다. 그럼 그게 이제 진짜거든요. 그러면 이거부터 이제 시작을 지금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경험이 뭐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제 성찰해 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자체가 제가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최한규라고 지금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지금 저를 만난 사람은 저의 겉모습을 지금 보는 게 아니라 제 진실한 모습을 지금 봐야 되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대기업 다닐 때 저를 만났던 사람들은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제 대기업에서 있었던 제 타이틀을 지금 봤겠죠. 그래서 어떤 그런 갭이 이제 생겼을 때 내가 지금 나의 겉모습에 집착을 하느냐 아니면 나의 이제 본 모습에 집착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모습을 이제 정말 진정한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허탈감이 좀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퇴직을 앞두신 분들은 내게 아닌 건 이제 버리고 정말 이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했던 사람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성찰 질문들을 조금씩 이제 채워 나가시면 이제 그런 허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훨씬 줄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퇴직을 지금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잠깐 그 휴식기를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이제 500명인 직장에서 이제 근무했던 사람이 갑자기 이제 다 직원 5명인 회사로 이직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이게 삭제를 좀 하고 이제 새롭게 새내기로 이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지금 할 시간들을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충분하게 이제 뭔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겸손한 자세를 지금 갖추게 됐을 때 이제 비로소 새로운 업무를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지금 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 회사 크기가 지금 컸던 직업을 가졌던 분들은 그걸 내려놓는 그런 시기들을 좀 가지시는 게 필요하다. 제가 이제 예전에 그 실패했던 선배들 이제 모습을 보면 이게 이제 대기업 다녔던 분들은 그 음식점을 차리더라도 일단 규모가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음식을 지금 못하더라도 이제 자꾸 이제 고용인 주방장은 고용하고 뭐 서빙 하시는 분들을 고용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 실패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자꾸 이제 주방도 모르고 홀서빙도 지금 몰랐던 분들이 자꾸 이제 대기업에서 이게 입만 가지고 이렇게 지시하듯이 그 주방장한테도 지시하고 이제 서빙 하시는 분들한테도 이제 현실에 안 맞는 그런 지시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다 이제 갑자기 그만두고 나니까 그 식당을 지금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다 보니까 이제 많이 그만두시던데 그것처럼 어떤 그 현실을 좀 인식을 하고 정말 내가 누군가, 내가 가진 능력이 뭔가 이런 부분들을 좀 객관적으로 이제 평가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시면 실패한 가능성은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업적 스트레스가 높죠. 우리가 이제 그 흔히 스트레스를 잘 안다고 생각을 지금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스트레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지금 스트레스와 관련된 부분들을 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퇴직을 지금 하시고 나면 굉장히 마음이 초조하세요. 초조하신데 급할수록 우리가 돌아가라고 내가 마음이 이제 급할수록 좀 한 단계 이렇게 멈추는 그런 용기도 좀 필요한데 일단 뭐 스트레스 자체에 대해서 제가 쓴 스트레스 책은 직장 생활 안에서 지금 일어날 수 있는 스트레스를 좀 다루는 부분이라서 뭐 권장하지는 않은데 만약에 이제 보시겠다고 하면 제일 뒤쪽에 일상 스트레스를 지금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내용들이 좀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좀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있는 시간들을 조금 늘리면서 좀 급해지는 마음들을 조금 이제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갖춰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요새 이제 그 어떤 그 스트레스 검사지를 온라인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 그러니까 뭐 돈도 한 10,000원, 20,000원 정도 내면 스스로 이제 자가로 스트레스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검사들을 조금 하면서 한번 내가 스트레스가 어떤 상태인지를 좀 파악해 보는 것도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 종류가 다양한데 그걸 뭐라고 딱 그 사람마다 조금 상황은 다르겠지만 이제 미래에 대한 불안이 굉장히 지금 스트레스에 대한 그 주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아까 그 가족들하고 이제 좀 상의를 지금 하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 자체가 이게 이제 퇴직자들이 이제 경제적으로 지금 쫓기는 부분도 상당 부분인데 내가 갑자기 좀 직장이 없어졌는데 이제 새로운 직장에서 기존만큼 어떤 그 경제적인 회복을 지금 하기까지 어떤 성공 가능성보다 실패 가능성이 더 많거든요. 그러면 가족들하고 상의를 지금 한 다음에 이제 수입이 이렇게 지금 줄었는데 그러면 이제 줄어든 수입을 지금 감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지금 살림을 지금 그 생활 패턴을 좀 바꿀 수 있을까 이런 부분 자 그런 그 생활 패턴을 지금 바꾸는데 아빠가 이런 준비를 통해서 아니면 엄마가 이런 준비를 통해서 한 1년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까지 한 80% 정도까지는 이제 경제적인 회복이 가능할 것 같아. 그걸 진솔하게 얘기를 지금 하고 난 다음에 좀 가족들하고 상의를 좀 하시면 이제 어떤 경제적으로 인한 불편함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지금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를 지금 뭐 다양한 부분인데 이게 우리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꼭 소고기를 먹어도 마음이 불편하게 먹는 경우가 있고 그 된장찌개를 먹어도 정말 이제 마음 편하게 먹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직장에 다닐 때는 내가 불편하게 소고기를 먹는 상황이라고 하면 퇴직 후에 편하게 된장찌개를 먹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내가 어떤 걸 선택을 지금 하느냐에 따라서 편하게 이제 소고기를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불편하게 된장찌개를 먹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스트레스 상황이 어떻게 지금 그 어떤 원인이 뭐고 그 다음에 그 상황을 어떻게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지금 이제 할 수 있을까를 가족들하고 가장 먼저 이제 상의를 하시라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이제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친구들하고는 상의하지 마십시오. 별로 권장을 지금 안 해드리는 게 그분들은 내 상황을 전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좀 나하고 거리가 먼 아니면 내가 지금 닿기 힘든 그런 조언을 지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가급적 거리를 좀 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성공한 친구들한테 가서 약간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는데 과연 그 친구들이 도와줄까요? 그냥 친구는 친구로서 지금
이렇게 아름답게 남는 모습으로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관계에 있는, 만약에 이제 비즈니스적인 도움을 요청할 거라고 하면 정말 이제 모르는 분한테 가서 객관적으로 지금 사업을 같이 해보고 싶다, 아니면 도움을 받고 싶다, 이렇게 요청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용기 자체가 없으면 결국 이제 그러니까 퇴직 후에 새로운 뭔가 지금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성공할 가능성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제 경험상 그분들한테 정말 진솔하게 요청을 하니까 충분하게 도움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용기도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별로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제 항상 경계를 하는 게 자만입니다. 제가 작년에 이게 이제 감정 노동자 책을 쓰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감정 노동을 체험하기 위해서 발레 파킹을 한 달 동안 이제 했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죠. 발레 파킹을 지금 하는데 이게 박사학위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만약에 이제 제가 박사들은 발레 파킹을 하는 게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아마 제가 지금 직업을 선택하는데 굉장히 지금 아마 선택지가 좁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박사라고 지금 하는 학위는 석사든지 박사든지 아니면 학사든지 간에 그 학위라고 하는 거는 학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는지 어떤 내면의 지식을 쌓는 하나의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박사학위를 받는 동안에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어떤 지식을 쌓았는지, 그 다음에 그 경험을 어떻게 녹여낼 건지, 이제 이걸 먼저 생각을 지금 하신 다음에 그 학위하고 관련이 있는 분야의 어떤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사람들한테 초창기에 이제 이 약간의 유인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책을 내는데 심리학 박사 이렇게 지금 하고 이제 표지에다가 심리학 박사가 스트레스 책을 썼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할 때까지 유인책은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책을 이렇게 열고 난 다음에 이제 구입을 하고 난 다음에 몇 페이지 넘겼는데 내용이 지금 형편없거든요. 그냥 이 사람은 지금 박사학위를 개똥으로 땄네, 이렇게 지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일시적인 유인책은 될 수가 있어도 그게 이제 지속적인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활용할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설사 이제 박사가 아니라 박사 학위가 2개, 3개 있는 분이라도 얼마큼 지속적으로 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지금 하느냐가 결국은 이제 성공으로 지금 이끌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일단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제 제가 휴식기를 가지라고 하는데, 그 공부를 지금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자신을 평가할 수 있고 부족한 부분을 이제 메꿀 수 있는 그런 보완책이 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어떤 모임을 통해서 인맥을 쌓기 위해서 대학원을 지금 진학하시는 분이 가끔 계세요. 자, 그런데 과연 이제 그런 모임을 통해서 만나시던 분들이 정말 자기의 어떤 진솔하게 자기의 멘토, 그다음 이제 자기를 지금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저런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일까, 그렇게 생각을 지금 하기 때문에, 물론 이건 이제 개인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대학원 진학도 한번 자기 미래하고 잘 연결을 지금 해서 한번 해보시는데, 그냥 단지 이제 어떤 사람을 활용하기 위해, 그러니까 대학원에서 만난 사람을 활용하기 위해서 대학원 진학을 하겠다, 이거는 좀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발레 파킹을 느끼면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일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이게 몸은 피곤한데 정말 이제 머리는 개운했거든요. 퇴직자들한테 이제 권해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업무라고 일이라고 지금 하는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일이 있고, 시간이 지나도 부가가치가 높아지지 않은 일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발레 파킹을 지금 하는 경우에는 제가 이제 근무했던 발레 파킹 회사는 굉장히 근무 환경이 좋았습니다. 별로 이제 위험 요소도 없고 사고 낼 가능성도 별로 없었는데, 이제 다른 데는 사고 낼 가능성도 있는데, 사고 낼 가능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그 발레 파킹을 했을 때 한 달에 한 200만 원에서 한 250만 원 정도 받은 것 같아요. 저한테 이제 이렇게 급여 찍히는 거 보면. 그런데 제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발레 파킹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됐다. 그래도 급여가 안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10년 동안 했다고 했을 때 매년 이게 고정되는 이제 최저임금 오르는 만큼만 오르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부가가치가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그거가 아니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부가가치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영업을 지금 계속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영업을 지금 내가 이제 지속적으로 지금 힘든 과정을 거치고 나면 고객 수가 쌓이게 되면 매출이 늘어나는 그런 구조가 되는데, 그거는 내 노력하는 만큼 시간이 지나면 이제 부가가치가 올라가는 이제 그런 비즈니스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제 구분을 좀 하셔갖고, 내가 그렇게 이제 단순하게 이제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지금 하는 게 편한지, 아니면 지금 힘들더라도 내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좀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를 택할 건지, 이제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선택을 지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뭐 대학원을 간다든가 아니면 어떤 그 부분에 투자한다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이제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그 비즈니스를 지금 하시려고 이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들이 어떤 비즈니스를 하겠다고 할 때 굳은 확실한 신념이, 내가 이제 그 비즈니스를 성공하면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이제 확신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이제 투자를 하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 여러분들이 경쟁력인 어떤 건지부터 좀 파악을 좀 하시면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이 미래를 설계할 때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음가짐이죠. 이게 이제 심리학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철학자들이 예전부터 이제 연구했던 게, 사람은 어떻게 해야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가 이제 주요 연구 과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유엔에서 이제 매년 이렇게 조사하는 행복도에 우리나라가 거의 우리나라 경제력, 그러니까 OECD 국가 중에서는 거의 꼴찌예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력은 있는데 행복도는 지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제 떨어지는 이유 자체가 어떤 그 삶 자체에 대해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마음 자세가 내가 겉으로 지금 화려한 삶을 살 건가, 내실이 있는 삶을 살 건가, 이제 이런 걸 한번 상찰해 보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대기업 입사했을 때 그 선배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집은 대기업 다닌 사람보다 중소기업 다닌 사람이 집을 먼저 마련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한 1년, 2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게 이해가 됐던 게 뭐냐면, 이게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은 약간 겉모습이 좀, 상대적으로 이제 화려하거든요. 그 뭐 음식을 먹어도 예를 들어서 된장찌개가 아니라 삼겹살을 먹어야 되고, 뭐 이런 게 이제 은연중에 이제 풍토가 깔린 게 뭐 지금은 조금 달라졌겠지만 그런 풍토가 있는데,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 다니는 이제 기업에 어떤 다니다 보면 이제 급여가 풍족하게 들어오고 이제 이런 부분이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약간 내 분수에 어긋나는 그런 삶을 살았을 수도 있는데, 이게 퇴직을 하고 나면 다시 이제 그 생활을 축소를 지금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일단 쉽지가 않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최면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한테 이제 보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거기에 에너지와 이제 돈을 투자를 하다 보면 내 마음의 양식을 지금 메꿀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줄어들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진정한 부자는 명품 백에 그 속에도 지금 뭐 돈으로 이제 꽉 찬 그런 사람이 진정한 부자가 되는 거고, 제 주변에 있는 좀 뭐 그런 진정한 부자가 아닌 사람은 백은 명품 백인데 그 속이 지금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겉은 화려한데 속이 빈 사람들은 결코 행복한 삶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정말로 내가 이제 좀 어떤 그 겉모습은 좀 덜 화려하지만 속이 알찬 그런 생활을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좀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요? 그래서 내가 체면을 조금 내려놓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는 내가 정말 이제 편하게 살 수가 있는데, 그 체면을 좀 내려놓기가 우리나라에서는 좀 쉽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먼저 체면을 좀 내려놓고 좀 시작을 하셔라.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지금 정말 이 퇴직하시는 분들한테 중요한 게 뭐냐면, 성공할 가능성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패할 가능성을 줄이는 게 먼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재직하는 동안에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좀 돈 좀 빌려달라고 하면 굉장히 지금 많이 이게 돈을 지금 차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딱 퇴직을 하고 나면 그런 기회가 다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성공을 지금 하기 위해서 어떤 성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시도를 했을 때 이제 실패를 하게 되면 이 실패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아예 없기 때문에 정말로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성공 가능성보다는 먼저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갖고 있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까? 이거를 지금 충분하게 좀 고민을 하고 뭔가 새로운 일을 지금 벌리시기를 이제 바라는데 그러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사업을 하기보다는 그 사업을 지금 하기 위해서 경험을 쌓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좀 이제 취업을 좀 이렇게 종업 모드로 들어가서 이제 그 분야의 노하우를 좀 갖기를 지금 이제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드린 게 저의 경험이지 이게 이제 객관적인 경험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제 말씀에 좀 도움이 제 말씀을 참고를 하셔갖고 이제 여러분들 진로에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혹시나 지금 저한테 이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이제 뭐 메일이나 이런 부분을 좀 보내주시면 제 경험을 솔직하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꼭 성공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